안녕하세요. 간조톡톡 톡쌤입니다. 여러분의 합격,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간, 담간 및 췌장 질환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간은 우리 몸의 오른쪽인 우상복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간은 다른 내장과는 다르게 두 개의 혈관에서 혈액 공급을 받는데요. 먼저 간 동맥에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고요. 간 문맥에서 장에서 온 영양이 풍부한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간 동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간으로 들어가는 건 간 동맥이고요. 폐로 가는 건 동동동 대문을 열어라. 폐동맥이죠. 간으로 가는 건 간동맥, 폐로 가는 건 폐동맥, 우리 몸으로 가는 건 대동맥이죠. 자, 간동맥, 간문맥 두 개의 혈관에서 혈액 공급을 받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간의 기능 보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담즙을 만듭니다. 담즙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담즙은 어떤 기능이 있죠? 담즙은 지방을 유화시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대사하는 것도 간의 기능이고요. 독소를 해독하는 것도 간의 기능인데 약물, 독성 물질을 파괴하고 독소를 해독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대사되는 대표적인 약물이죠. 빌리루빈도 배설하는데요. 빌리루빈이 뭘까요? 빌리루빈은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대사산물로 생성되는 노폐물인데요. 이러한 빌리루빈을 배설하는 것도 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좋지 않아 우리 몸에 빌리루빈이 쌓이면 발생하는 증상이 황달이죠. 또 간의 기능,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량의 혈액, 많은 양의 혈액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다량의 혈액을 저장하면서 간에서는 또 쿠퍼세포에서 식균 작용이 일어나서 감염 물질을 잡아먹습니다.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 기능은 비타민 D, A, B12를 저장하고요. 철분을 페리틴 형태로 저장하는 것도 간의 역할입니다. 여기까지 간의 기능이었고요. 이제 담간의 기능 보겠습니다. 담간의 기능인데요. 담간의 기능은 담즙을 담낭에 저장하고 십이지장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담관입니다. 췌장 보겠습니다. 췌장의 기능은 중요한데요. 췌장은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혼합형 분비샘이라고 합니다. 먼저 외분비 기능으로서 소화효소를 분비하는데요. 어떤 소화효소냐면은 아밀라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 트립신, 단백질을 소화하는 효소, 리파제,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보냅니다. 그런데 탄, 단, 지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탄, 단, 지 이 소화효소를 외울 때는 들음하지 마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하셔서 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이렇게 연관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분비 기능으로선 췌장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을 저하시키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황달 보겠습니다. 황달은 빌리루빈이 혈색소의 대사산물로서 담즙색소의 대표 성분인데요.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러한 빌리루빈의 배설이 안 돼서 발생하는 증상이죠. 빌리루빈은 간에서 대사돼서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설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배출되는 대변색이 노란색인 이유는 이 담즙의 영향으로 노란색인 겁니다. 담도가 폐쇄돼서 황달이 오게 되면은 대변색은 이때 회색변이 되는데요. 왜? 담즙이 장으로 가잖아요. 그러한 담도가 아예 폐쇄되어서 담즙이 장으로 가지 못하니까 대변을 노랗게 만드는 황갈색으로 만드는 담즙이 가지 못해서 담도 폐쇄로 오는 황달은 대변색이 회색변이 되고요. 또 이러므로 인해서 혈액 내 빌리루빈 농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소변 색깔은 황갈색 소변으로 진한 황갈색 소변색이 나오고요. 거품은 일반적인 하얀 거품색이 아니라 황색 거품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황달은 용혈 황달이 있는데요. 용혈 황달은 적혈구 파괴가 과도하게 많아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만 피부만 노란색이 되고 가려움증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일부 황달은 혈액 내에 담즙산염이 정체되기 때문에 피부에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든요. 황달로 인한 가려움증 간호를 보시면 환자에게 전분 목욕이나 미온수 목욕을 하고요. 방안 온도는 서늘하게 해주는 게 가려움증 완화에 좋고 또 가려움으로 긁어서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자르고요. 의복이나 침구는 청결하게 유지하고 항히스타민제, 처방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는 간호가 있습니다. A형 간염 보겠습니다. A형 간염은 유행 간염이에요. 그래서 오염된 음식물과 환자의 대변을 통한 경구 감염이 이루어지고 주사기나 혈액 제제로 인한 감염이 됩니다. 얘는 법적 2급 감염병으로서 증상은 열이 나거나 입맛이 없거나 구역, 구토, 또 이러므로 인한 황달이 나타나면서 암갈색 소변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는 위생과 식수가 불량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생각나는 지역이 어딜까요? 저는 인도가 떠오르는데요. 인도의 겐지스강 아시죠? 네, 그런 곳을 여행할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받아서 예방할 수 있고요. 식기를 구별하고 절대 A형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감염병 대상자가 사용한 식기는 우리 어떻게 하죠? 기본 간호에서 배웠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끓인 후에 씻는다 였습니다. B형 간염 볼게요. B형 간염은 혈청 감염으로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재채기, 기침, 껴안기, 음식 나눠 먹기 같은 일상적인 행동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데요. 얘는 법적 상금 감염병이죠. 오염된 주사기 사용과 비위생적인 시술로 인해서 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신, 피어싱, 귀걸이 같은 것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네. B형 간염 산모와 신생아 간의 수직을 통한 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급 법정 감염병이고요. 증상으로는 황달, 흑뇨, 이 암갈색 소변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게 흑뇨입니다. 식욕부진, 심한 피로, 만성 간염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요. 식사는 고단백 식이를 하고요. 간세포의 재생을 지원시켜주고 고탄수화물을 먹는데 에너지 공급을 잘 되게 하고요. 고비타민 시기를 권장하는데 간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러한 시기를 하고 고지방 시기는 제한하는데 담즙 분비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간에 지금 염증이 생겨서 간이 힘드니까 고지방 시기는 제한합니다. 식염을 제한하는데 부종과 복수가 있으면 식염은 부종과 복수를 더 심하게 하니까 제한하고요. 알코올은 간의 부담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모두 간조톡톡과 함께 우리 모두 간호조무사가 될 거니까 예방접종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C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상급 감염병으로서 이 감염은 백신이 없어요. 어떻게 감염되냐면 수혈이나 오염된 주사기, 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으로 발생되고요. 증상으로는 주로 몸살, 불쾌감, 메스꺼움, 구역, 식욕부진, 만성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위생적인 곳에서 피어싱, 귀걸이 같은 시술을 받거나 또는 성접촉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간고름집 보겠습니다. 간고름집은 간 내에 공동이 생겨서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에 고름이 차 있는 상태로서 원인은 주로 균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증상은 균에 감염됐으니까 열나고 춥고 백혈구 증가하겠죠. 백혈구 면역에 관여하는 혈구 중 하나죠. 간이 비대되고요. 간에 압통이 느껴지고 식욕부진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로는
고름이 있으니까 외과적인 배농법을 통해서 절개하여 농을 배액시킵니다. 또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간경화증인데요. 간경화증은 간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영양장애가 있거나 비타민 B의 결핍이 왔거나 과도한 음주가 있거나 감염이나 매독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경화증의 증상은 구역, 구토, 출혈, 저알부민 혈증, 알부민이 하는 역할이 삼투압을 유지하는 건데요. 알부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붓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하지부종 있죠. 심하면 간소혼수로 이완되는데요. 간경화증이 진전되면 간소혼수가 잘 발생합니다. 식이로는 고단백식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은 간세포를 재생하고요. 고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 되고 저염을 하는 이유는 복수나 부종이 있을 때 하고요. 저지방 식이를 하는데 지방이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지방 식이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가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였다라고 하면은 고단백 식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저단백 식이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별표해서 기억할게요. 간경화증의 치료 및 간호에서는 다량의 비타민 B 복합제를 투여하는데 비타민 B는 간의 에너지와 지방을 처리하고 세포 복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간경화증으로 인한 가려움이 발생하면 가려움은 담즙산염의 정체로 발생하죠. 방한 온도를 서늘하게 해주고 중주 목욕을 하고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면, 의류를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종으로 인해서 욕창이 생기기 쉬워요. 부종이 왜 오죠? 네.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죠. 부종으로 인해 욕창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간경화증 환자에게는 체위 변경과 마사지를 더 신경 써서 해주어야 합니다. 간성혼수입니다. 간성혼수는 간의 대사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데요. 혈중 암모니아 수치 상승으로 오는 혼수 상태입니다. 간경화증의 결과로 오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증상으로는 혼수 상태, 창란, 경련, 현기증, 의식 상실, 호흡할 때 단냄새가 나고요. 황달이나 복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호로서는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단백 식이가 강조됩니다. 저단백 식이를 강조하는 질환은 성인 간호에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간에서 2개가 나왔어요.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한 간경화와 간성혼수 2개 기억해 주세요. 간간 만사인데요. 만사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할게요. 지금은 간간이 나왔어요. 간경화, 간성혼수 나왔죠. 락툴로스 관장을 통해서 암모니아 수치를 내려가게 할 수 있겠죠. 담석증입니다. 담석증은 담낭 내에 형성되는 것으로 담석증으로 인해서 황달이 있으면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요. 왜요?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췌장염 보겠습니다. 췌장염은 췌장에 생긴 염증으로 복통과 구역구토가 있어요. 췌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안정과 금식을 강조하고요. 위액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흡인해야 합니다. 왜? 위액이 장으로 내려가면 췌장이 자극되어서 일을 하려고 해요. 소화효소를 분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액을 계속적으로 흡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공부한 단어는 간, 담간, 췌장이었습니다.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익숙해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수업했던 내용은 간조톡톡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